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내년 상반기까지 테슬라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만의 방식으로 아마 이 논리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론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메이저리그에 삼진 아웃이 있죠. 당연히 이제 스트라이크 3개면 삼진입니다. 이게 아웃이죠. 자, 이 삼진 아웃을 이제 제도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 경제적으로 말이죠. 미국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도 제도가 있죠. 뭐 금융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실수 오케이. 두 번, 야, 이거 한 번 더 실수해서 한 번만 더 실수하면은 이제 완전 끝이야. 그래서 세 번째 또 실수가 되거나 뭔가 잘못되면은 완전 이제 퇴출당하는 그것이 이제 삼진 아웃 제도잖아요. 자, 제가 왜 이 삼진 아웃 제도를 말씀을 드리느냐. 자, 테슬라가 저는 뭐 정고점 돌파를 하고 못하고 뭐 지금 480달러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고꾸라져 가지고 420달러, 450달러 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뭐 다음 주라도 지금 산타랠리 이제 저는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뭐 바로 500달러 넘어서 직행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조금만 큰 그림을 놓고 조금만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크게 중요하지가 않을 수가 있다. 물론 뭐 당장의 평가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본 게임은 이번 정고점 돌파 여부가 아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다음 내년 상반기가 저의 테슬라 투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만약에 2050년, 2060년 이때까지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첫 분수령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중요도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이제 내년 상반기라고 보는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삼진아웃에서 테슬라가 지금 투아웃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이 지금 계속 마음에 이제 담아두고 있는 것인데, 자, 내년에 지금 투 스트라이크에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극복을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2024년도에도 주가가 이제 정고점 대비해서 이제 연도의 정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었고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2025년도에도 정고점 대비해서는 60% 폭락, 그리고 이제 2025년 1월 2일 기준으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아웃이에요. 만약에 2026년도에도 상반기 때 또 반토막이 나는 히스토리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테슬라가 상반기에 대표적인 나락주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세 번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뭐 테슬라의 미래 펀더멘털이 아주 좋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큰 상승을 보일 것이고, 회사의 가치를 훨씬 더 지금보다 높여 나가야 된다. 뭐 고평가 논란이 있더라도 PR을 충분히 많이 줘도 될 만해. 자, 이런 그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 인식이 회사 가치로는 높아지는데 주가의 흐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치명타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도 보면은 이제 3년 이제 3번 연속으로 어떻게 보면은 반감기가 와가지고 반감기 이후에 주가가 고꾸라졌잖아요. 자, 이 경험을 3번이나 하기 때문에 했죠, 비트코인. 그러니까 지금 2026년도가 그 시점이라고 하니까 비트코인이 벌써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회복을 하는가라는 그런 신호가 보이지만은 그 공포가 남아 있는 것이죠. 왜냐? 3번의 어떤 그런 아주 일정한 규칙으로 폭락을 해왔었던 부분이 4번째이기 때문에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내년도 상반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반토막의 오명을 벗어내야 돼. 지금 벌써 2년 연속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전부 다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테슬라를 그렇게 일반화하거나 테슬라만 특정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2024년도에 테슬라가 대표적인 상대적 박탈주였죠. 왜냐? 2024년 4월 달에 엔비디아는 날아갔었습니다. 다른 성장주, 다른 우량주도 다 좋았어요. 테슬라만 반토막으로 고꾸라졌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관세 때문에 완전히 날아갔지 않느냐, 반토막. 그것도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그때 엔비디아나 우량주들은 20에서 30%밖에 종고점 대비 마이너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테슬라는 반토막 이상 났고 종고점 대비 60%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이제 장기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 반토막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모델
3 이제 하이랜드의 이제 양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모델이 바뀌기 때문에 양산이 문제가 됐었어요. 이제 기존의 오리지널 모델 3보다 찍어내는 숫자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안 그래도 1분기가 이제 비수기인데 테슬라의 전체 사이클로 봤었을 때, 자 그게 또 트리거가 됐었고, 이제 2025년도 올해도 모델 Y가 또 리프레시가 되면서 이제 주니퍼가 나오면서 양산에 문제가 생겼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처참할 정도의 판매량의 미스가 사실 났었습니다. 1분기 때. 자,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2024년도 4월달도 그렇고, 2025년 5월달, 4월달. 그러니까 4월달의 비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테슬라 주가는 4월달이 매우 좋지 않았다. 최근 2년 동안. 그러니까 반토막의 정점을 찍었던 것이 4월달이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고점, 돌파하면 너무 좋겠죠. 뭐, 400달러, 80에서 500달러, 600, 700달러까지도 뭐, 금방금방 갈 수 있다고도 봅니다만은. 자, 과연 내년 상반기, 특히 4월 달까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일론 머스크가 과연 모르고 있을까? 올해도 뭐 또 반토막 나면 뭐 어차피 괜찮아. 어차피 테슬라의 미래는 밝을 것이니까.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펀더멘털,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가치가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삼진아웃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자, 일론 머스크를 우리는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냐? 일론 머스크만큼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돈을 벌어가지고 페라리를 사겠다. 뭐 엄청나게 큰 저택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보다 더 많은 재산을 또 일궈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시총 1위 기업을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가를 펌핑시키고자 하는 그 욕망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고, 자, 특히 이제 8조, 5조 달러의 시총을 만들어내면은 그 보상안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 동기부여가 지금 델라웨어에서 이미 승소가 났기 때문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2년 연속으로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던 이 상반기, 특히 4월 달을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특히 4월 달에, 저는 사이버캡을 내년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출시한다는 것도, 물론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들을 저는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 자, 그리고 1분기가 전통적으로 테슬라가 약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자, 스페이스 X의 상장 부분들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우려도 꽤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 주위의 지인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됐었을 때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고 스페이스X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지인분들과 통화를 하면은 스페이스X 상장된다고 하는데 그럼 테슬라 주식을 매도를 해야 돼. 이 이야기를 먼저 던져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이제 현금 자산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는 너무나 투자를 하고 싶고,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조금 처분해가지고 스페이스X로 가면 내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그 심리, 그 투자 심리가 테슬라 주식에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내년 상반기 때 나타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뭐 연말까지 될지 아니면은 이제 내년 1월, 2월 달에 이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그래도 그 시점 내에서는 전고점을 뚫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봐요. 자,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자, 과연 내년 4월 달까지, 특히 상반기까지 과연 이제 2년 연속으로 있었던 그 반토막의 추억, 그 반토막의 역사를 과연 반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보기 좋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이제 많이 흐름은 다릅니다. 이제 2026년도 상반기 때 인도량, 특히 실적이 결국은 받쳐줘야 주가가 올라가고 안정감 있게 유지가 되는 것인데, 지금 2년 연속으로 있었던 모델 3, 모델 Y 주력 모델의 어떤 뭐 리프레시를 통해 가지고 생산량이 급감돼서 판매량이 이제 급감을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도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토막이 난다. 주가 크게 휘청인다. 자, 그러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왜냐, 주가를 펌핑시키는데 너무나도 진심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제가 5년 넘게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은 시총 1위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자신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뭐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다. 그건 벌써 이제 단기가 지나간 것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의 어떤 동기부여를 삼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받는 회사의 수장이 되고 싶어. 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정복하고 싶은 것 같은 단순한 꿈이잖아요. 자, 그런 어떤 꿈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고꾸라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상반기 나락주의 대표 전형으로 상반기간 되면은 세력들이 장난질을 하고 공변도 세력들이 와가지고 소스를 쳐가지고 주가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자,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들도 이거 뭐 상반기는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반토막이 나는 것이니까 뭐 그 감안해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경각심이 테슬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더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내년도 상반기 때 완전히 최근 2년 동안에 있었던 흐름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드스터가 뭐 출시가 된다는 이야기, 디자인이 나온다. 이 이야기도 지금 내년 상반기로 잡혀 있는 부분, 그리고 세미트럭의 양산이 본격화돼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시장이 환호할 만한 이야기들도 상반기, 지금 테슬라의 상당수의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호재거리들이 상반기로 몰려있는 부분들도 2년 동안 있었던 그 반토막의 그 흑역사를 2026년도에는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제 안간힘이다. 최선의 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오히려 훨씬 더 힘을 내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내년도 상반기에 어떤 주가 상승 흐름을 오히려 역설적으로도 더 보고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아마 좀 신선한 이게 맞는가 하는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과거 패턴에 따른 어떤 하나의 이야기였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